지금 이 순간 지구 위에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0억 명이 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려달라며 손을 내미는 곳이 놀랍게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산유국들이 한국 기업 앞에 줄을 서서 제발 우리에게 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거든요. 바닷물은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짠 바닷물을,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서 곧바로 마실 수 있는 생명수로 바꿔버리는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심지어 그 물 만드는 공장을 배 위에 통째로 올려서 바다에 띄워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으로 물공장이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왜 전 세계가 이 작은 나라의 기술에 열광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물이 부족하다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수도꼭지만 돌리면 언제든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지니까요. 하지만 시선을 지구 반대편으로 돌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UN 세계물 개발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심각하게 부족한 환경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구에 사는 사람 둘 중 한 명꼴인 40억 명은 1년에 최소 한 달 정도는 끔찍한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 다가올 미래예요. 전문가들은 2050년이 되면 물 부족에 시달리는 도시 인구가 무려 24억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경고하고 있죠. 도시가 필요로 하는 물의 양도 지금보다 80%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어떤 곳은 비가 안 와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어떤 곳은 폭우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어요. 강수량이 도무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들쭉날쭉해진 거죠. 두 번째는 인구 증가예요. 앞으로 30년 동안 지구 인구가 약 24억 명이나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 마실 물과 씻을 물, 농사 지을 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산업화인데 공장이 계속 늘어나고 도시가 거대해질수록 물은 점점 더 귀한 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산업화가 물을 얼마나 잡아먹는지는 우리나라 반도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반도체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인공지능 서버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물이 아니라 초순수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물이 꼭 들어가야만 하거든요. 초순수는 물 분자에 수소와 산소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걸 제거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물입니다. 무기질이나 밀입자, 박테리아는 물론이고 물에 녹아있는 가스까지 싹 다 걸러낸 상태죠. 반도체 표면을 씻어내다가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회로 자체가 망가져버리니 이토록 깨끗한 물이 필수인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용량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생산 공장들은 하루에 10만 톤이 넘는 공업용수를 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를 두고 물을 먹고 자란다는 말까지 나오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물 부족은 지구 반대편 사막 나라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목줄을 쥐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이 끊기면 반도체를 못 만들고 반도체를 못 만들면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다 보니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물전쟁이에요. 20세기에 여러 나라가 석유를 차지하려고 싸웠다면 21세기에는 물을 놓고 피 터지게 싸울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는 물을 선점하기 위해 국경에서 긴장이 감도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검은 황금이었던 석유에 빗대어 푸른 황금, 블루골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시장 규모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전 세계 담수화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256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37조 8천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매년 8%가 넘는 속도로 무섭게 커져서 2032년에는 약 498억 달러, 즉 73조 원이 넘는 거대 시장이 될 거라고 해요. 어떤 조사기관은 벌써 2025년에 461억 달러 규모에 도달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조사기관마다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물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점은 모두가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황금시장 한가운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위치로 한국이 우뚝 서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당연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인데 저 엄청난 바닷물을 그냥 마시면 왜 안 될까요? 바닷물은 우리 몸의 소금 농도보다 짜서 마시면 오히려 몸에서 수분이 더 빨리 빠져나가는 탈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몸이 그 소금을 내보내려고 가지고 있던 수금까지 다 써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짜디짠 바닷물에서 소금기만 쏙 빼내는 방법을 고민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바로 해수 담수화예요. 짠 바닷물을 맑은 민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들여다보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초창기엔 바닷물을 펄펄 끓이는 아주 단순한 방식이었어요.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는데 이 수증기에는 소금이 섞여 있지 않거든요. 그 수증기를 다시 차갑게 식혀서 모으면 깨끗한 민물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 방식을 더 정교하게 다듬은 것이 다단 증발법, 영어로 MSF라고 불리는 기술이에요. 여러 단계에 걸쳐 증발과 응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비슷한 원리의 다중효용법, MED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깨끗한 물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단점도 있었어요. 물을 계속 끓여야 하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최근 대세로 떠오른 것이 바로 역삼 투압 방식입니다. 이건 발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물을 끓이는 대신 아주 촘촘한 특수막에 바닷물을 엄청난 압력으로 밀어넣는 방식이거든요. 이 막은 구멍이 너무나 미세해서 물 분자는 통과시키지만 소금 알갱이는 절대 못 지나가게 막아버립니다. 반대편으로는 소금기가 깨끗하게 걸러진 물만 쏙 빠져나오는 거죠. 커피를 필터에 내려 마시는 것과 비슷한데 그 필터의 정교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끓일 필요가 없으니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들어서 전 세계 담수화 시장이 점점 이 역삼 투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해수 담수화 기술이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닷물에서 깨끗한 물을 뽑아내고 나면 소금이 잔뜩 농축된 염수, 전문 용어로 블라인이라고 부르는 물이 남거든요. 이 염수는 원래 바닷물보다 소금 농도가 무려 2배나 더 짙습니다.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바다에 다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처 바다의 염분 농도가 확 올라가서 그 지역 해양 생물들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고농도 염수가 나오는 주변 바다는 생태계가 눈에 띄게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물을 얻는 대신 바다의 치명적인 그림자를 들이우는 셈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한국의 진짜 저력이 제대로 드러납니다. 한국의 연구진과 기업들은 이 골치 아픈 문제까지도 앞서서 해결해 나가고 있거든요. 물을 만들 때 쓰는 에너지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기술로 전력 소모를 확 줄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고농도 염수에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광물로 바꿔버리는 이산화탄소 광물화 같은 첨단 연구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염수의 농도도 낮추고 온실가스도 처리하는 일석이조를 노리는 거죠. 단순히 물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모습인 겁니다. 세계가 한국의 물 기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을 말씀드릴게요. 이 어렵고 까다로운 해수 담수화 시장에서 무려 세계 1등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예전 이름 두산중공업이라는 대단한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가 처음 중동 밤수화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게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파라잔 프로젝트였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축에 속했고 기술도 돈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기업이 국내 최초로 중동의 거대한 담수화 시장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단 증발법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한 독보적인 1위로 올라섰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점유율 30에서 40%를 꾸준히 지켜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냐면
중동의 담수화 시설은 그 나라들에게 단순한 물 공장이 아니거든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최우선 안보 시설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도시들이 마시는 물의 절반 이상을 바로 이 시설이 만들어내니까요. 만약 그 시설이 단 하루라도 멈추면 수백만 명이 당장 마실 물이 없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 목숨줄 같은 시설을 그 부자 나라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한국 기업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사우디의 슈아이바 프로젝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한 이 시설은 하루에 무려 60만 톤이 넘는 물을 생산해내요. 200만 명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두산의 활약은 사우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2010년에는 사우디에서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수주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오만에서도 총 사업비 2,300억 원 규모의 샤르키아 플랜트 사업을 따냈거든요. 이렇게 중동 곳곳에는 한국이 만든 물공장들이 지금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의 요행이 아니라 40년 넘게 한우물만 파며 쌓아올린 탄탄한 실력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2년 사우디에서 8,4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또다시 수주했어요. 바로 슈아이바 3단계 사업입니다. 사우디 제다시 남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곳에 최신 역삼투하 플랜트를 짓는 일인데, 설계부터 기자재 제작, 설치, 최종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우리 한국 기업이 완벽하게 주도했어요. 이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에 약 200만 명이 마실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심지어 물 만들 때 쓰는 전기를 아끼려고 6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까지 세트로 함께 지었거든요. 친환경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에 사우디 발주처 관계자들이 두산의 사업 운영을 보고 엄지를 치켜세웠다는 후문입니다. 그런데 세계물 시장을 무대로 띄는 한국 기업이 두산 하나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또 다른 엄청난 강자가 있는데 바로 GS건설이에요. 두산이 물을 끓이는 진발법의 절대 강자라면 GS건설은 역삼투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2012년 스페인의 수처리 전문기업 GS 이니마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이 GS 이니마가 가진 독보적인 역삼투합 기술력과 정교한 설계 노하우는 업계에서도 정말 알아주거든요. 그 힘을 바탕으로 GS건설은 2020년 중동 오만에서 예상 매출 2조 3천억 원이 넘는 초대형 해수 담수화 사업을 따냈습니다. 무려 2조 원이 넘는 거대 물 프로젝트를 우리 한국 기업이 당당하게 낚아챈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GS이니마는 유럽과 중남미까지 무대를 넓히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남부 알가르브 지역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약 1억 1천만 달러 규모로 수주했고, 연간 1,6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바닷물을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을 짓고 있죠. 게다가 LG화학 같은 대기업도 사우디 최대 민영 수처리 기업과 손잡고 중동 물 시장에 적극적으로 발을 들이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한국은 지금 두산, GS, LG를 비롯한 여러 기업이 저마다의 필살기를 들고 세계 물 시장을 동시다발로 공략하는 중입니다. 한 나라 안에 이런 강자들이 여럿 있다는 것 자체가 왜 한국이 물산업의 중심인지 잘 보여주죠. 물론 모든 과정이 꽃길만 걷는 것처럼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균형 있게 말씀드려야겠죠. 사우디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미래 신도시 네옴시티에도 국내 기업 6곳이 의기투합해 진출을 타진했는데, 물 공급을 위해 계획됐던 2조 원 규모의 대형 담수화 플랜트 사업이 중간에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동개발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만료되면서 사업이 흐지부지 접힌 거죠. 이렇게 초대형 프로젝트는 국제정세나 발주국 사정에 따라 언제든 무산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따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꾸준히 실적을 쌓으며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건 기초 체력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충분히 놀라우시겠지만 한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자 하이라이트가 등장하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담수화 시설들은 전부 땅 위에 단단히 고정된 거댄 공장들이었습니다. 한번 지어놓으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붙박이 시설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여기서 정말 기막힌 역발상을 떠올립니다. 공장을 배 위에 통째로 올려서 물이 진짜로 필요한 곳으로 직접 찾아가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해수 담수화 선박, 자랑스러운 이름
드림즈호입니다. 이 배가 도대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섬이 무려 3,348개나 있는데 사람이 사는 유인도만 해도 472개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섬들은 항상 물 부족 걱정에 시달립니다. 육지에서 물을 끌어오기도 어렵고 섬마다 담수화 시설을 하나씩 짓기에는 비용도 관리도 만만치 않았죠. 가뭄이 길어지면 섬 주민들은 정말 마실 물이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봄부터 시작된 남부지방의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전남 지역 여러 지자체가 물 부족 경계 단계에 들어갈 정도였어요. 당시 광주와 전남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해갈은 하늘의 일이지만 가뭄 극복은 사람의 일이라는 말이 다짐처럼 오갔다고 합니다.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었죠. 그래서 환경부는 2018년 4월부터 국비 222억 원을 과감하게 투자해 아주 특별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드림즈호가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이 배가 왜 사실상 세계 최초라고 불리는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과거에도 동력 없는 바지선 위에 담수화 설비를 얹어 끌고 다니는 방식은 다른 나라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드림즈호처럼 자체 엔진을 달고 스스로 바다를 항해하며 물을 만드는 진짜 담수화 선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당당하게 달아낸 것이죠. 드림즈호의 스펙을 살펴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길이 70.9m, 너비 24m, 총 톤수 1800톤급의 규모를 자랑하는 배거든요. 이 배가 바다를 누비면서 하루에 300톤 이상,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면 무려 450톤의 깨끗한 물을 생산해냅니다. 하루에 60에서 70km씩 직접 이동하면서 물이 부족한 섬과 해안 지역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움직이는 물 공장이 완성된 셈이죠. 게다가 이 물의 수질은 그냥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생활용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실제로 섬 주민들에게 공급했을 때 물맛에 대한 불만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할 정도예요. 이 드림즈호가 얼마나 효자인지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바로 가슴에 와닿으실 거예요. 2022년 말 전남 섬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드림즈호가 구원투수처럼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12월 3일부터 즉시 물을 공급하기 시작해 총 8,700톤이나 되는 물을 목마른 섬 주민들에게 전달했거든요. 여수시 대도라도와 완도군 소안도 같은 곳에서 실증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며칠째 물이 안 나와서 애태우던 섬마을 앞바다에 커다란 배가 쓱 다가오는 장면을요. 그 배에서 콸콸 쏟아지는 깨끗한 물이 마을 물탱크를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물을 받으러 나온 어르신들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장면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뭉클해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기술이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전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배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 성능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똑똑하고 경제적으로 만들어진 선박이거든요. 담수 1톤을 만드는데 전기가 3.9kWh 정도밖에 들지 않을 만큼 효율이 좋습니다. 원래 역삼투압 방식은 바닷물을 강한 압력으로 밀어넣어야 해서 전기가 엄청나게 드는 게 정석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국산화한 에너지 회수장치를 달아서 전력 소비량을 확 줄여버린 겁니다. 심지어 갑판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까지 설치해서 배가 쓰는 에너지의 10%를 햇빛으로 스스로 충당하고 있죠. 환경까지 생각하는 진정한 친환경 기술인 셈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가격인데 드림즈호를 만드는 데 든 건조비가 약 8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앞으로 상용화가 진행되어 제2, 제3의 드림즈호가 탄생하면 비용은 훨씬 더 저렴해질 거라고 합니다. 성능도 좋고 친환경적인 데다 가격까지 합리적인 완벽한 삼박자를 다 갖춘 물건인 거죠. 자, 그럼 이 특별한 배가 왜 전 세계 국가들을 줄서게 만드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동성이라는 강력한 무기에 있습니다. 땅 위에 지은 공장은 한번 설치하면 그 자리에 붙박이로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배는 물이 정말로 간절한 곳이라면 지구 어디든 직접 찾아갈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가뭄이 든 지역이나 물 공급이 끊긴 재난지역 혹은 담수화 시설을 지을 여력이 없는 작은 섬나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배가 쓱 다가가서 깨끗한 물을 콸콸 만들어주면 그 지역의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게다가 옮겨 다니면서 더 깨끗한 바닷물을 골라 취소할 수도 있고, 고장이 나면 배를 조선소로 부르면 끝입니다. 땅 위에 공장이 기다리는 수동적인 공장이라면 드림주호는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인 물공장인 셈이죠. 이 엄청난 잠재력을 세계가 그냥 지나칠 리가 없잖아요. 드림주호는 개발되자마자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책임자인 국민대학교 이상우 교수는 물 부족이 심각한 나라들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수출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조만간 아주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좋다고까지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생각해보세요. 섬이 수천, 수만 개인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물 인프라가 부족한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이 움직이는 물공장이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값비싼 대형 공장을 지을 필요 없이 배 한 척만 사면 물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목표는 여기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드림주호는 수심이 얕은 연안에 맞춘 1800톤급인데 이걸 배판 삼아 어떤 섬에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담수화 선박을 개발하는 게 다음 과제예요. 최종 목표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인데 하루에 무려 1만 톤의 물을 만들어내는 해상 부유식 담수화 플랜트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루 1만 톤이면 수만 명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이죠. 이런 거대한 물 공장이 바다 위를 유유히 떠다니면서 세계 곳곳의 물 부족 지역을 구원하는 미래를 우리 한국이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되짚어봐야 할 의미 있는 사실이 있어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남이 만든 배를 사서 쓰거나 배를 만들어 수출만 하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배 위에 물 공장을 통째로 올려서 물 자체를 만들어 파는 나라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팔던 나라에서 물을 파는 나라로 위상이 바뀐 겁니다. 조성 기술과 플랜트 기술, 그리고 담수화 기술까지 이 세 가지가 한 나라 안에 모두 최고 수준으로 갖춰진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정말 흔치 않거든요. 세계 1위 조성 기술로 배를 만들고 세계 1위 담수화 기술로 물 만드는 설비를 얹고 수십 년 플랜트 노하우로 그걸 하나로 완성하는 거죠. 떠다니는 물공장은 오직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결과물인 겁니다. 이쯤 되면 물이라는 자원이 단순히 마시는 용도를 넘어 국가의 힘, 그 자체가 되는 시대라는 걸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가 세계를 쥐락펴락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세계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물이 곧 안보이자 강력한 외교 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절실히 부족한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만들어줄 기술을 가진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겠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 배를 만드는 나라를 넘어 이제는 생명수를 만들어주는 나라로 세계 지도 위에 당당히 이름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죠. 왜 전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서는지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지구가 점점 더 목말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4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물은 이제 석유보다 귀한 푸른 황금이 됐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짜디짠 바닷물을 마실 물로 바꾸는 기술, 그것도 세계 1위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바로 우리거든요. 심지어 그 물공장을 배에 실어서 물이 필요한 곳으로 직접 배달까지 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산유국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는 섬나라들이,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왜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삼면이 바다인 작은 반도 국가가 그 바다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 바꿔낸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 생명수를 나누어주는 나라가 된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건 단순히 기술 자랑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 민족의 저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978년 사우디 사막에 처음 발을 디뎠던 작은 기업이 지금은 세계 물 시장의 40%를 쥐고 세계 최초의 물공장 선박까지 바다에 띄웠으니까요. 물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 놀라운 기술이 진짜 희망이 되어주기를, 그리고 이 떠다니는 물공장이 언젠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오늘은 바다 위에 물공장을 통째로 띄운 한국의 놀라운 기술과 왜 전 세계가 이 작은 나라 앞에 줄을 서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위기라는 전 지구적 재난 앞에서 삼면이 바다인 나라가 그 바다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꿔냈는지 조금이나마 느껴지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알고 나면 어깨가 으쓱해지는 대한민국의 숨은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